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매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가운데 5명 중에 1명은 이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겨울에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심뇌혈관 질환인데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 겨울철에 크게 증가한다는 심뇌혈관 질환. 오늘 하늘만큼 보인다에서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의 안무업 교수와 함께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코로나를 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확산의 정점을 지났다. 그래서 큰 불은 잡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전국 상황, 강원도 상황 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1월, 8월 이후에 600명대 이하로 전국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강원도도 어제 11명, 오늘은 뭐 내심 10명 이하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험 요소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인내해야 됩니다. 네. 조금 전에 TV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네네.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이 국가적으로 시작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 국민의 집단 면역이 빨리 형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초기 목표는 고위험군 그리고 이제 의료진의 이제 방역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집단 면역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면 11월 뭐 올해 말까지는 좀 봐야지 집단 면역 형성 여부가 판정이 되고 또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로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파가 몰아치는 이맘때 심뇌혈관 질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오늘 교수님을 모셨거든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까? 네, 뭐 우리가 보통 심뇌혈관 질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먼저 심장 질환 쪽에는 우리가 심근경색, 즉 이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이 대표적이고, 뇌혈관은 심장처럼 막히거나 또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여서 이제 우리가 뇌혈관 질환, 이래서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심뇌혈관 질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추운 날 발병 확률이 더욱더 커지는 건가요? 네, 조금 전에 뭐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5명 중에 1명이 이제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근데 그 중에 심장 질환 환자가 한 63%, 뇌혈관 질환이 한 45% 정도로 심장 질환 환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좀 숫자로 보면 심장 질환은 인구 10만 명당 한 62명, 그리고 뇌혈관은 한 46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코로나로 지금 굉장히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만 코로나로는 인구 10만 명당 한 2명 정도 되니까 거의 50배 이상의 이제 위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계절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 올라가는데요. 10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1월 달, 이 1월 달에 아주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 사망자 수가 타 계절보다 한 23% 더 많고, 우리가 보통 1도씨 기온이 내려가면 한 1.72% 이 사망자 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고령층에서 문제인데요. 지금 뭐 실내 온도가 10도, 뭐 20도 사이에서 있다가 밖에 기온이 특히 요즘 뭐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0도의 온도 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금방 적응할 수 있지만 고령층에서는 이 40도의 차이를 견디기 위해서는 뭐 갑자기 혈관이 수축을 해야 되고 또 심장에 많은 부담을 주게 돼서 이 겨울철에 특히 사망자가 증가합니다. 조금 전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봤습니다만 그럼 이른 아침에 운동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뭐 한파가 심하거나 또 코로나처럼 밖에 나갈 수 없을 때는 혼자서 하는 운동, 그리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익혀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뇌혈관 질환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심근경색부터 좀 보면요. 사망률도 제일 높고요. 보통 그 환자분들이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가슴 통증을 얘기합니다.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식은땀이 나고요. 뭐 어지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예. 그리고 뇌졸중은 가장 큰 특징이 몸의 한쪽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쪽 손으로 올리지 못한다거나 또 한쪽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이제 잘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 뇌출혈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역시 또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네.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거든요. 요즘엔 혈관이 터지는 것보다 막히는 게 더 문제다. 네, 그리고 네, 또 중년 남성들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엔 그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네. 듣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특히 이제 중년을 넘어서면 혈관이 좀 이 탄성을 잃고 좀 딱딱해집니다. 네. 이 탱탱한 고무줄 같은 혈관이 이 플라스틱 이 고무관 이제 플라스틱처럼 굳어지는군요. 좀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혈관 위험도가 높아지는 건데, 최근 우리나라 생활 습관이 변화되면서, 즉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잘 안 움직이는 것 때문에 네. 특히 혈관 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생물학적 나이는 30대라도 이 혈관 나이가 40, 50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0대, 20대, 심지어 20대 후반에도 이런 심근경색, 뇌경색이 발생을 하는 것이 이 혈관 나이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이 착시 현상입니다. 네. 막힌다는 문제는 혈액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혈관벽 자체가 염증 때문에 이제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이제 식사 생활 같은 거를 잘 못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예. 그 좁아진 혈관을 더 막는 거죠. 그리고 좁아지고 탄성을 잃고 네. 막히고, 결국은 이제 꽉 막히면 그 해당 부위에 피가 가지를 못해서 심장에 경색이 생기거나 뇌에 경색이 생기는 겁니다. 네. 본인이 증상을 느끼거나 가족 가운데 누가 증상을 느꼈을 때 초기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누구는 6시간, 누구는 더 짧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최근에 이 골든타임을 점점 강조하면서 심근경색에는 우리가 2시간, 뇌경색의 경우는 우리가 3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빨리 이 병원에 가자는 의미인데, 이 2시간, 3시간도 그 안에 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가는 게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게 자기 증상을 아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극심한 가슴 통증이나 또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면 심근경색, 뇌경색을 의심해서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가면 안 되고 가다가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119에 신고를 하면 119하고 보통 지역에 있는 응급센터하고 협력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만 신고하면 이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괜찮아지겠지. 기대를 갖고 지체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뭐 다른 사람한테 연락한다든지 가족한테 연락하거나 이러면서 시간을 뺏기면 안 됩니다. 바로 119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리 예방에 도움 말씀도 좀 끝으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금연 절주는 모든 위험한 병의 기본이고요. 특히 이제 이 심근경색, 뇌경색 또 뇌출혈에 있어서는 이 식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처럼 너무 기름지게 먹거나 이러면 점점 뇌경색,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식사하고 또 많이 걷는 것이 중요한데,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에 나가지 말고 가능하면 집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방법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비대면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스트레스 관리에 좀 유념해야 될 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준천성심병원의 안무업 교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